오늘은 광주의 당협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경기도 광주의 황명주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황명주 위원장님의 프로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국대 행정학과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7대 광주시의원, 그래서 광주에서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광주의 세부 상황은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광주시 광주가 갑을이 있지만 광주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광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화면 하나 좀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광주가 시로 승격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시로 승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인구는 39만 명 정도, 약 4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행정구역에는 읍면동리 통반이 있는데, 읍면이 있다는 것은 도농 복합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급격하게 지금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도시가 됐고, 급격하게 지금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얼핏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황 위원장님, 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경기도 광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풀어야 될 문제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네. 우선 이제 가장 큰 문제로서 우선 광주가 지금 이 남한강에 붙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남한강 흔히 말하는 양수리, 예. 남한강 북한강에 합류하는 양수리, 강 북쪽이 양수리입니다. 그리고 예. 남쪽에 이제 바로 그 지점을 광주가 지금 면하고 있는데, 네네. 우선 광주의 큰 문제, 특히 이 팔당 한강 얘기해 보니까 이제 아마 예, 그렇죠. 팔당 문제가 나오는데, 광주의 애로사항들 현안이 예.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예, 아무튼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광주가 갑작스럽게 지금 인구 40만을 육박하는 도농도시면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는 그 팔당 상선이라는 그 중첩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재산권의 문제, 예.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대한 개발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뭐 말씀하셨겠지만 광주가 이 팔당댐으로 있으면서 팔당댐이 지금 보면 서울 시민들의 그 취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물이라는 게 취수와 담수의 기능이 있는데, 이미 광주는 그 취수의 기능을 갖고 있는 팔당댐의 역할은 이미 지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팔당댐을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두물머리 쪽, 북한강 쪽으로 좀 옮겨야 예. 서울 시민의 취수의 기능도 가고 또 광주 시민의 그런 중첩 규제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서 예. 지금 활발하게 광주 시민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 큰 문제점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그 중첩 규제를 해제하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을 네. 팔당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광주 근처에서 이게 물을 뽑아들이거든요. 취수하는군요. 그렇죠. 취소하는데 그게 이미 이제 난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너무 환경오염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미 취수의 기능이 약화됐어요. 그렇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물이 맑은 쌍류 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네, 네, 네. 그런 얘기고요. 예, 예, 예. 바로 이제 상수원 규제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중첩적으로 네. 굉장히 규제가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이제 가장 커다란 지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지금 광주 가는 그 교통 문제는 흔히 어떻습니까? 우리 교통 진짜 뭐 최근 10년간 갑작스럽게 그 도시계획이 형성이 됐거든요. 오포에 뭐 고산지구 지금 하고 있고, 태전지구 형성이 돼 있고, 또 빌라가 이 성남의 그 재개발로 인해서 광주로 다 밀려온 인구들이 빌라 난개발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포 같은 경우에는 12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읍 하나의 그 지역이. 읍이 12만요? 예.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계획의 기본은 기반 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도시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일단 주거를 먼저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기반 시설을 확충하려니까 이미 땅값은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보상비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 해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반 시설 상관없이 무조건 집부터 지었고. 네네, 그게 참 문제고요. 그래서 교통량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오포 우리 태제고개 같은 경우에는 불과 1, 2km 아침 새벽 출근길에 나가시는데 1, 2km 나가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립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라든가 지금 현직 시장도 그 지난번 공약으로 오포 태제고개 지하화를 신설하겠다 해놓고 지금 뭐 설계 아니면 예타조차도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뭐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이 특히 지역 네네.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텐데 예, 전혀 뭐 중앙에서 돈도 끌어오지도 않고. 그렇죠. 하다못해 뭐 예타 설계라든가 사업비 설계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광주를 관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광주 내부에서 도로다니는 우리 교통하고 광주를 관통하는 외부의 교통량하고의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모든 게 광주를 지나가는 그냥 옛날 구도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침마다 그 제가 그 전체 단톡에서 같이 소통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울면서 진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성남에서 지금 성남의 난개발로에서 밀려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성남의 동쪽에 있죠, 광주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성남 개발하니까 성남에서 다시 또 밀려서 네. 광주로 가고 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이제 연담화되기도 뭐 이런 상황인데 교통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통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이게 채팅들도 지금 이제 황명주 위원장님 응원하는 채팅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호라비 꽃대님, 네. 그리고 황소님, 박종수님, 세은 트림 엘님, 그리고 대영김님, 안양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글도 있고요. 맞습니다. 신상숙님, 기본적인 문제측도 못한다면 시민들 불편하면 뻔한 일임에도 답답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네.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로 문제 그런 게 교통 문제도 이렇게 큰데 그리고 일반 저 학부모 부모들로서는 그렇죠.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는데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면 학교 문제는 또 적지 않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드린 것처럼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의 계획이 있다라면 그 계획 안에 도로, 교육, 문화를 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우선권이 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안 담은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포가 12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12만 도시에 고등학교조차도 없습니다. 아이고야. 고등학교 없는 그 12만 도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학생들 어디로 가요? 그 분당으로 좀 넘어가고요. 어허. 또 광주 시내까지 또 넘어오고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분당 넘어가는 게 가깝고 광주 시내까지는 너무 멀습니다. 그래서 아하. 학군을 지금 분당까지 갈 수 있게는 만들어 드렸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은 분당권에 대한 학권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주에 살면서 분당으로 학교를 다닌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학교가 좀 분당이 좋다 보니 분당으로 가겠다 하시는 일부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닙니다. 우리 오포에도 좀 특성화되어 있고 좀 대표성 있는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다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도시든 기본의 틀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오포도 맞게끔 11만 도시에 맞게끔 명문고등학교가 들어와서 오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는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의 국회의원들 쪽에서는 그 학교 설립 계획 같은 거 뭐 있습니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눈치를. 아하. 왜? 오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포 고등학교보다는 분당 고등학교, 뭐 명문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몇몇 분의 또 그런 의견들이 다수에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기본에 있는 오포 11만의 분당보다 더 좋은 고등학교를 오포에 유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주 내에 학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렇죠. 인류 학교로 만들면 그렇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더 오히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의 상황으로 봐서는 인구는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광주는 이제 한 100으로 생각하면 60에서 65% 정도의 지금 개발이 된 도시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예.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게 분명하면은
고등학교 설립은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해야죠. 해고 분당을 능가하고 더 멋진 우리 고등학교를 오포에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뭐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고 그 학교를 인류로 만들면 되는데. 예, 그게 정치인들의 몫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런 점이 지금 네. 특히 고등학교 네. 문제면은 일반 부모들은 대단히 뭐 불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별 문제 없을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 아파트 지구 단위가 들어오면서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구 단위 형성하는 그 시행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갖고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곤지암에 보면 중고등학교가 옛날부터 같이 한 운동장을 쓰고 있고 한 건물을 쓰고 있다가 지금 최근 몇 년 이렇게 좀 담을 형성해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한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역 주민들은 곤지암 중고등학교의 분리를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아직 이제 뭐 좀 얘기가 나와서 언제 하겠다까지만 나왔지 구체적인 답은 아직 제시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한 운동장을 같은 운동장을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야, 예. 그러면은 체육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중학생들은 이제 사회 여러 가지 뭐 성년으로서의 눈을 뜨기 시작한 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의견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중학생 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거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직장, 예. 다음에 교육. 예, 예. 근데 어른들로서 직장은 나는 불편할 수 있다. 예. 그러나 우리 자식한테는 불편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좋은 학교로 간다. 그래서 직장 교육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순서는 교육이 제일 먼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자식 교육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른이 좀 불편하자라고 해서 직장은 좀 먼 데로도 이사를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학교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인 것 같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이 황명주 위원장님께서도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시고 또 기존 정치인들한테도 네. 좀 광주 시민들이 좀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포의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다가 그 학부모들끼리의 단체 커뮤니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정치인들을 또 욕하고 또 정치인들한테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또 현역 정치인들이 움직여주고 현역 시장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보니까 요즘 들어는 아주 뭐 불만이 뭐 댓글로서 뭐 편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불만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학교 같으면은 특히 토지 확보 이런 문제랄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예. 시장하고도 업무가 직접 관계가 되니까 네. 내년 여름에 지금 시장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크겠냐를 저희 광주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경기도 교육감하고 연대를 잘 해주셔서 광주의 이런 학교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예. 돈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예, 지금 예.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네네. 중앙에서 돈을 끌어와서 광주의 부담을 이렇게 덜어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잘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 문제, 학교 예.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사회복지 이 시설 문제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주에는 지금 남한산성 아트홀이라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그 이제 시 산하에 이제 아트홀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동북권하고 남북권 이런 좀 나눠지는 그 광주의 구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저 그냥 오포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지역구다 보니 근데 그 10몇만이 넘는 그런 12만이 넘는 그 도시에도 학생들, 청소년, 여성들이 가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흡사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거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가 또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 자체도 지금 오포에는 없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노인에 대한 노인회관조차도 이제 그쪽에는 없고 지회 사무실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시청이죠. 남한산성이 광주시에 있지만은 네네. 지리적으로 남한산성 때문에 동부와 남부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그렇죠. 도시가 배치되어 있군요. 예. 바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특히 이제 남한산성 남쪽보다도 동쪽에 있는 지역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하고 시설들도 부족하고 네. 그런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예, 추측이 되는 그래서 거죠. 지금 그런 뭐 노인이라든가 복지라면 노인, 청소년, 또 우리 여성 예. 이런 그 다양한 각 분야에 대해서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심형 시청 중심으로만 이루어질지 그 다양한 그 도시 구조에 맞게끔은 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오포읍이 12만 명이라고 하셨던가요? 이제 뭐 전체 인구 분석으로 12만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이면은 읍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동분리안을 지금 시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나눠지고는 있는데 예. 그 나눠짐에도 또 설계와 또 시행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민들의 자존심도 오포읍이냐 아니면 오포동이냐 예. 오포읍에 산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디 뭐 시골 촌에 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렇죠. 자존심 문제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포읍 무슨 동 했고 한 3개 동 정도로 나눠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공청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회복지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예. 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체 해결이 안 되고 인근으로 지금 옆에 성남이나 뭐 분당이나 이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네.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욕구들을 해소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네. 상당히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기타 이제 한강과 맞닿아 있으니까 특히 환경 문제, 수질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수질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광주가 이제 오염 총량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이제 하수로 오수로에 대한 직관 문제가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육박하는 도시에서 오염 총량을 할 수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오수관로, 하수관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그게 시행 자체가 상당히 더디고 좀 그런 형편이고요. 또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한 그 폐수 방류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너무 많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팔당 댐은 취수의 역할을 초과했다. 담수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취수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 기반 시설로서 하수 종말 처리장은 대단히 중요한데 예. 뭐 시에서는 지금 그 확대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거나 또는 중앙부처 예산을 끌어와서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그 부분들을 넓힌다거나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그 하수 처리법이라든가 이제 오수 관리 계획은 2년, 5년에 한 번씩 그 이제 CC 조사에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미 지금 잡아도 5년 뒤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그 5년 뒤의 문제점과 대안을 갖고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거조차 좀 많이 미비한 계획이죠. 그거에 대한 그 표출된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뭐 규정에 형식적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짜도록 돼 있지만 급하면 5년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행정인데 네네. 그 행정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도대체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점들은 지금 상당히 저도 지금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네. 오늘 이제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